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요.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그 특별중보판입니다. 저희가 예스24 도서정보랑 리뷰 같은 걸 좀 봤는데요. 작가가 젊었을 때 읽었던 고전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읽으면서 뭘 느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들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올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작가가 젊은 시절에 자기한테 큰 영향을 줬던 책들, 예를 들면 뭐 죄와 벌이라든지 공산당 선언 같은 고전들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변했나 이건 쭉 기록한 거죠. 그냥 책 내용 요약이 아니고요. 작가 스스로도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을 읽는 그 행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뭐랄까 굉장히 개인적인 성찰이 담긴 거죠. 심지어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 관점의 변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다시 읽을 때요. 예전에는 막 주인공 라스콜니코프, 그 인물에 확 빠졌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평범하지만 되게 강인하게 살아가는 누이, 두냐한테 더 눈길이 갔다고 해요. 아,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이에요? 네. 어쩌면 이게 뭐랄까 비범한 영웅 한 명보다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또 변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 들면서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작품 속 메시지? 악한 방법으로는 절대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같은 책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게 보인다는 게요. 꼭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달라진 느낌이랄까요? 혹시 맹자나 다윈 색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나요? 아, 네, 그럼요. 맹자 같은 경우는요. 처음 읽었을 때는 와, 이거 백성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완전 혁명사상가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 사상 속에서 어떤 내면의 가치나 공동체를 중시하는 모습, 거기서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발견했다는 거죠. 혁명가에서 보수주의자요. 와, 그 관점 변화가 대단한데요. 그렇죠. 다윈의 종의 기원은 더 재밌어요. 젊었을 때는 사회 진화론이 너무 싫어서 아예 안 읽었대요.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읽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간이 그냥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구나. 이타심도 본성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과거의 자기 편견을 반성하는 거죠. 고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무지나 편견을 마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변화를 고전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또 고전을 읽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군요. 이번 특별증보판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추가됐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 자유론. 그건 작타가 이제 12.3 비상계엄이라고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직접 겪으면서 아, 이 자유라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해하는데 이 책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선택이었군요. 네. 미리 강조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 자기 취향대로 살 자유, 또 여럿이 모여서 행동할 결사의 자유, 그리고 특히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 사회 발전의 핵심이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노력과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고전 해설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하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 말을 빌려서 이런 말도 해요. 그대들은 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이렇게요.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온 시민들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책은 결국 뭐 유한계급론이나 진부와 빈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같은 여러 고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늘 하는 고민들,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인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일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곱씹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 자신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식대로 읽은 거다.
아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점이에요. 정보 전달의 목적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독자들한테도 책을 당신 마음대로 읽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해석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직접 고전을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당신만의 해석, 당신만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는 고전을 다시 읽으면서 얻게 된 어떤 개인적인 성찰, 그리고 시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담아낸 작가 본인의 내면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간이 흘러도 고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혹시 당신이 젊었을 때 읽고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읽으면 뭔가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다. 그런 책이 있으신가요? 그 책을 다시 한번 펼쳐봤을 때 당신은 과연 어떤 새로운 의미, 또 어떤 새로운 지도를 발견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